네. 자, 이 서울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경찰과의 만 이틀째 밤샘 대치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부터 이 면담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계사 측과 조계사 스님들과 이 민주노총 측 간의 면담이 있습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다음 달 초라고 합니다만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지금 이 면담을 통해서 언제까지 이 위원장이 이곳에 은신해 있을지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고은희 변호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조계사는 보수단체의 압력도 받고 있고 그렇다고 내칠 수도 없는 거고 참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은 그 조계종의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공교롭게도 지금 외국에 나가 계신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것에 조금 빨리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경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나오는 같은 경우에는 짐승이 찾아와도 내쫓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보호해야 되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예. 또 아시다시피 지금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불법 파업을 명백하게 주도했는 사람인데 그런 것을 계속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불교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내부적으로도 찬반 양론이 아주 엄격하게 대립됐다는 그런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8시부터 해서 지금 한상균 그 위원장과 그 조계사의 부주지 스님과의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12월 초까지는 나와달라라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아직까지 조금 유보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 내부적으로 그와 같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예전보다는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강경한 어떤 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예전처럼 장기간 이렇게 머무르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좀 개인적으로 좀 예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진입한다.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어떻게 그 조계종 내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지 지금 여론이 그렇게 또 녹록하게 그 정부 입장만 편을 들고 있지 않은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물론 강경 대응 기조를 지금 계속 정부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그 조계사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불교계의 반발을 강력하게 어떤 요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간 지켜보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계사가 과거에 우리가 역사책에 나오던 소도는 아닙니다. 신성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성한 곳이죠. 그렇지만 어떤 법적으로 보호받는 건 아니죠. 법적으로 조계사를 못 들어간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특히나 지금 한상균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 시위를 인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오지 않아서 구속영장이 지금 이제 청구된 상태이고 집행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우리가 왜 그 소도라고 한다면은 옛날에 그 장발장 생각나잖아요. 예. 이게 19년 살다가 19년을 이 빵 하나 훔쳐서 징역을 받으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성당에 들어갔다 또 은초잔을 훔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처럼 민주화 투쟁도 아니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명백하게 폭력 시위, 불법 시위를 한 것이 이렇게 팩트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람을 이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종교 단체가 이 보호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특히 그 강경 보수 입장에서는 조계사가 범인을 은닉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일반적인 범인 은닉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잡범하고는 다른 거죠. 네, 단순히 어떤 죄를 떠나서 범인 은닉이란 것은 와서 이렇게 보호를 일부러 이리 와라라고 보호해 주는 것이지만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불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교계를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있으면서 계속 서신으로 계속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그 총파업으로 맞서자는 그런 것을 계속 어떤 내부에 있으면서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경찰력이 가만히 있기에는 또 여론도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경찰로서도 좀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살펴봐야 될 게요. 어제 이제 경찰청장이 이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근절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요. 또 야당에서는 경찰차에 대한 예산 지원을 삭감하겠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살수차였거든요. 살수차가 어제
그 시연이 잠깐 됐는데 지금 살수차를 앞에서 쏘면 모니터상에는 뭐 안 보인다라는 게 또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조준해서 사람의 얼굴을 향해서 쏘거나 그건 불가능하다고 뭐 항변을 합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제 그 시연하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 경찰의 항변은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물을 쏘기 전에는 그 카메라로 보이지만 물을 쏘고 나면 그것이 4분의 3 이상 가리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안 보이는 것을 왜 계속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안 했느냐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피해갈 있죠. 수 없는 것이죠. 예. 거기다가 보면은 15도 이상 쏘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물을 쏘는 같은 RPM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물이 나오는 속도와 시연에는 속도가 좀 달라서 경찰 스스로도 좀 머쓱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그 여론에 대해서 할 때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좀 꼼꼼한 어떤 그 준비를 거쳐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만든 것 같아서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씁쓸합니다. 알겠습니다.